안녕하세요. 충남연구원의 윤세양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이행평가 방법론 제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기후 행동, 기후 위기에 대한 활발한 환경 운동 같은 것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기후 위기 비상 상황 선포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인 기상 상황이 있었죠. 장마 기간이 이제 최장 기간으로 40일 이상 지속되는 이례적인 날씨 이벤트가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급증하고 중요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더불어서 이제 국가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감축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저감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기후변화를 좀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는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5년 단위로 법정 계획을 수립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이라는 5년짜리 법정 계획을 통해서 연차별로 기후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 계획이 이제 현재 2차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3차 계획이 도래돼서 9월 28일 날 국가에서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3차 계획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 같은 거를 발표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2016년에는 환경부에서 이 5개년짜리 계획을 연차별로 어떻게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행평가 지침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행평가 지침이 아무래도 초기에 발표되다 보니까 지표나 이런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성과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나 방법론 자체가 미흡한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사실 이 개정안에도 그 이전 버전보다는 많이 정량적으로 개선이 되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 이제 그것들을 검토해서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전 지침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좀 더 개선된 어떠한 방법론을 제안하면 지자체에서 평가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그 이행평가 지침 개정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고도화할 수 있는지를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저희 충청남도 천안시에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용 가능한지 활용했을 경우에는 그 전에 사용하던 체계보다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떠한 효과성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앞서 보시는 그림은 기존의 이행평가 체계이고요. 이거는 이제 개정안 전에 있던 지침과 개정안 후에 있는 지침이 체계 부분에서는 동일해서 그 지침을 그대로 따온 것이고 그리고 작성하는 이 자체평가 양식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환경부나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전 버전과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도출해 보았는데 이전 버전에 없던 평가 등급과 종합 점수 요 란이 신설이 되었고 물론 그러한 평가 체계 자체도 좀 더 고도화되고 자세히 상세하게 바뀐 개선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차년도 계획에 대한 이러한 평가나 아니면 검토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차년도 시행 계획을 한 번 더 검토함으로써 이제 실효성을 좀 더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행평가의 절차인데요. 이행평가는 이제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리고 그 지자체 내에서도 주간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주간 부서에서 이행평가를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각 소관 부서에 있는 다른 부서들의 사업에 대한 자료들을 취합하고 그것들을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해당 지표는 이제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사실 이 평가 등급이 세 가지였습니다. 우수랑 보통, 미흡으로 세 가지였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점수에 대한 격차를 좀 더
고도하여서 이제 매우 우수라는 등급을 추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체계에서는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이제 분리해서 정량 사업과 정성 사업으로 나눠서 평가를 한 반면에 이번에는 이제 사업이 사실 정량적인 거에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정성적인 부분에 이렇게 분류돼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업 내에서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번 개정안에는 복합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한 복합 평가도 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가 등급이랑 기준 점수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점수화하지는 않고 사실 앞서 보여드린 그 기준에 맞춰서 뭐 90% 이상이면 우수, 50% 미만이면 미흡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한 체계를 따랐다면 이번에는 그 단순한 체계에서 예산적인 부분과 성과적인 부분을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종합 점수를 다시 한 번 더 산출하는 형태로 조금 더 복잡해졌지만 대신 절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지자체 간 상대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 점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산출식에 대한 부분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합 점수 산출식에는 사실 오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시는 이제 모식도는 저희 연구원에서 그 검토를 하면서 좀 더 체계화되고 고도화된 방안을 좀 대안 드리고자 해서 기존에 있던 체계를 조금 더 변경한 형태로 다시 그린 체계도고요. 크게 추가된 부분은 이제 기후 노출 평가 부분이랑 정책 목표 부합성 평가 부분 이렇게 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안드릴 사항이 정량 정성 지표별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한 제안인데요. 그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 점수 산정하는 산출식에 일부 오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그 사실 미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이 산식에 보면은 미추진된 사업을 사업수에 포함을 시켜서 평가 점수가 실질적으로 이제 저평가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추진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아예 산식에서 제외를 시킨다면 실질적인 평가 점수와 부합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합 점수 등급표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종합 점수가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는 나오지만 이게 뭐 잘한 건지 아니면 못한 건지 이러한 등급으로 알 수 있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종합 점수 등급표를 또 제안하고자 해서 그 하단에 보시는 표처럼 매우 우수와 미흡으로 나눠서 점수별 등급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그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기상 분석 예측을 통한 기후 노출 평가 제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이제 자체 평가 부분의 이 부분은 사실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계획 자체가 기후적인 그런 요소를 배제할 수 없고 반드시 좀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지자체 내 기상 상황에 따라서 피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넣게 되었는데요. 우선적으로 그 당해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당해년도 기상 상황과 그리고 평년 대비 기준으로 따져서 그 당해년도가 평년보다 웃도는지 아니면은 하회하는지 이거를 기준으로 평가해서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그런 타당성이 확보되고 그리고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그런 중요도와 우선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형태로 이 평가 기법을 제안을 하였고 그리고 그 차년도 계획에 있어서도 어떠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지에 대한 주요 평가 잣대로 쓰이게 되는데 회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 어떠한 기상이 발생할지를 미리 예측해서 그 예측된 기상을 토대로 그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형태를 좀 제안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부 사업 유형이 지금 분류되어 있는데 이런 분류 체계를 신규로 좀 정책 목표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개선해서 세 가지 요소와 그 요소들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사업이나 부문별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요소에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지,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거를 이 사업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많이 분포가 잘 배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사업이나 정책 목표와 어느 정도 부합해서 배분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을 제안하였는데요. 천안시에 한번 시범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제안 3을 천안시 세부 사업 유형에다가 적용을 해 보았는데 일단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1차 세부 시행 계획이 완료되어서 작년도에 2차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계획과 2차 계획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 체계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6개 부문이 있었으나 앞에서는 이제 4가지 부문에 대해서만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건강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1차 계획에서는 취약성에 좀 치우쳐져 있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차에는 이것을 좀 검토해 보고 취약성보다는 제도화 쪽으로 정책 방향이나 이러한 것들을 바꾸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사업 수나 이러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제도화 쪽으로 변경을 하였고 재난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를 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취약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어서 1차 계획과 똑같이 2차 계획에도 취약성에 대한 사업 수를 좀 높이는 쪽으로 잘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농업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기상재해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어서 동일하고 좀 비슷하게 하였지만 다만 사업 수를 좀 늘려서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좀 높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산림 같은 경우에도 취약성에 대한 중요도가 좀 높다고 판단되어서 1차 계획과 2차 계획을 좀 유사하게 가는 형태로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이 체계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이전 계획과 그 이후의 계획 간의 유사성이나 아니면 차별성 같은 것을 좀 한눈에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거 또한 천안시에 적용했던 부분인데요. 요 결과 화면은 이제 차년도 사업을 어떠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 중점 사업을 선정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안 2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기상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중점 사업을 도출하였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예측된 기상이 집중호우와 폭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와 폭염을 좀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활용 방안인데요. 제안 1을 적용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가 점수가 저평가되는 한계점을 개선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적용 2를 적용할 경우에 제안 이 부분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상 예측을 통해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안 3을 적용할 경우에는 신규 사업 발굴이나 사업 배분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인데요. 당해년도 자체평가 대상 사업들에 대한 이러한 평가나 그 제한 체계를 적용할 경우에는 좀 더 합리적이고 정량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 기존의 지금 성과 관리 중심의 평가 체계에서 사업 관리 중심의 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 담당자들로 하여금 이 세부 사업 유형화를 통해서 목적이나 아니면 효율적인 성과 관리 같은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